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1 웹 프로그래밍 기초편에서 첫 번째 라운드인 웹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주제는 첫 번째가 웹 프로그래밍에서 웹 서버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웹 서버를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버라는 부분이 바로 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기반적인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웹 서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모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웹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개발 도구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이미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클립스라는 도구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클립스가 웹의 프로그램들을 작성하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볼 거고요. 이와 다르게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IDE 툴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작업을 하든 간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관련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자바는 컴파일러라는 단계와 인터프리트라는 단계,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컴파일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역할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인터프리트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자의 화면에 뿌려주거나 아니면 사용자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해석할 수 있는 역할 도구를 하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자바를 공부할 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트에 대해서 학습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자바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이 자바가 이전까지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라는 회사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었다면 이 선사가 오라클사에 인수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라클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자바의 버전은 현재 1.7 버전, 다시 말하면 JDK 7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6 버전을 사용하든 5 버전을 사용하든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면 하위 버전이 대체적으로 다 호환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 몇몇 가지 부분에서 모듈상의 충돌이 있어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약간 드러나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시게 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버전별로 상위 버전이 하위 버전을 호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 문제는 이러한 자바와 주변의 도구, 다시 말하면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웹서버라든지, 자바를 지원하는 웹서버가 되겠죠. 바로 그러한 웹서버와 같은 도구들을 함께 쓰려고 보면 자바의 버전 몇 버전까지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라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저랑 버전도 함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전을 사용했을 때 이클립스의 어떠한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웹서버 통캣이라든지 아니면 제이보스 등등의 버전은 몇 버전으로 해야지 자바 이 버전과 현재 버전과 이제 호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버전까지도 같이 맞추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자바를 설치해 두신 분들은 프로그램의 제어판으로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 영역에 보시면 JDK와 JRD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그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랑 같이 6버전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치하려는 버전이 바로 6버전인데요. 6버전은 현재 우리가 웹서버와 이클립스 사용할 때 호환이 잘 되는 버전이기도 하고
7버전까지 지원하는 도구들도 나와 있지만 그것들이 다른 모듈들과 연계 관계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6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호환이 되는 모듈들이 아직 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JDK가 먼저 발전했고 그 이후에 다른 주변의 툴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직 늦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6버전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는 설치 경로를 저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데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C루트에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JDK 1.6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는 나머지 환경 설정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학습하실 때 이미 설치해 본 형태, 다시 말하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든지 클래스 패스 그리고 패스와 같은 환경 변수를 함께 설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웹사이트 오라클 공식 사이트에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죠. 오라클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oracle.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오라클.com 사이트에 다운로드스라는 상단 메뉴를 선택하시면 우측편에 파퓰러 다운로드스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영역에 개발자를 위한 자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바 개발 도구인 JDK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바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 받는데 상단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아이콘이 4개가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들 전부 기본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바 플랫폼, 즉 JDK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자바의 플랫폼으로서 JDK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우리 리아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웹 화면을 사용자의 화면을 좀 더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자바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넷빈즈는 자바를 개발하는 도구까지 포함된 거죠. JDK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한 상태에서 개발 도구까지 함께 제공해주는 영역이고요. 다음 J2EE는 자바 EE는 이 앞쪽에 있는 자바의 기본적인 JDK에 추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다시 말하면 EJB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API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자바 SE 스탠다드 에디션인 자바 플랫폼만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플랫폼에 7버전이 있고요. 업데이트 5번까지 올라가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6버전, 업데이트 30번까지 올라가면은 스탠다드 에디션 6버전이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클립스나 톰캣, 제이보스, 레진 등과 같은 주변 자바를 지원하는 툴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최신 버전을 쓰게 되면 그러한 툴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했었죠. 물론 지금 톰캣이나 이클립스 정도는 자바 7버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여러가지 모듈들과 연계를 생각해 볼 때는 6버전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텐데요. 두 가지 영역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JDK라는 다운로드가 있고 두 번째는 JRE라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앞서 PT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자바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를 위해서라면 인터프리터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프리터는 바로 사용자를 위한 실행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반기계어 상태로 변환시키는 컴파일러의 개념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 실행도 시켜볼 수 있고 컴파일도 시켜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필요한데, 뒤쪽에 있는 JRE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용자를 위한 다운로드 영역이고요. 앞쪽에 있는 JDK가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실제 개발자를 위한 다운로드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우선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6버전 33 업데이트까지를 다운로드 받겠냐 라고 해서 라이센스 동의를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리눅스나 솔라리스라면 그에 맞는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거고요. 저는 기준을 윈도우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윈도우즈라는 이 영역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윈도우즈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X86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X64로 되어 있는데 X86은 여러분들 윈도우즈 시스템이 32비트일 경우에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X64는 여러분들 시스템이 64비트일 경우에 다운로드 받는 영역입니다. 현재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64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여기 상단에서부터 있는 아래까지가 모두 동일한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다운로드 받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 시스템하고 호환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미 이 파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를 받아두었고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둔 곳을 이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JDK 6버전의 업데이트 33이라는 64비트 시스템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우선 첫 번째로 어디에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경로를 물어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설치되는 것은 JDK, 개발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편리한 위치를 우리 이대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저랑 동일한 경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위치로 경로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경로에 JDK 1.6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는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짧게는 10초, 그리고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1분 정도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 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두 번째로 설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만약 개발자를 위한 도구의 설치였다면 두 번째로 설치하게 되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JRE라고 해서 앞서 우리가 JDK를 받으면 인터프리터와 디벨롭먼트 컴파일러가 동시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JRE라는 것은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실행하는 것만 존재한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디벨롭먼트 킷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방금 컴파일러가 들어있는 부분을 설치를 했는 거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순수하게 실행 명령만 가지고 있는 JRE도 함께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릿이나 아니면 웹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다른 도구에 의해서 참조를 받기 때문에 첫 번째 경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경로를 변경시켰지만 두 번째 것의 경로는 그대로 디폴트의 경로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역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설치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얘는 그 제어판 영역에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피니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설치 완료되면 앞서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학습하실 때도 세 가지 환경 변수를 잡아 주었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환경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은 여러분들 컴퓨터의 속성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속성 영역에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속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XP를 사용하시든 2000을 사용하시든 NT를 사용하시든 관계없이 시스템 속성이라는 부분은
역시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오라클 사이트에 등록을 해라 라는 부분인데 일단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든 시스템 속성이라는 영역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 시스템 속성이라는 영역의 세 번째 탭에 고급의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 변수라는 것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변수는 크게 상단과 하단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단은 여기 보면 KIMSH에 대한 사용자 변수라고 되어 있죠. 하단은 시스템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영역의 차이점은 상단은 컴퓨터의 이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변수로 쓸 수 있는 값이고요. 하단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이제 넣어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 대당 한 명만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컴퓨터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죠. 계정에 따라서. 그럴 경우 하단에 등록을 하는데 자바는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에 환경 변수를 등록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 새로 만들 변수가 이미 아시다시피 클래스 패스라는 영역이죠. 클래스 패스를 등록시켜 두면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의 어떠한 위치에서든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점이라는 요소입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 점이라는 의미가 현재 내가 있는 위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내가 명령 프롬프트의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위치는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다 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바가 설치되었으니까 자바가 실제 있는 경로, 이클립스나 톰캣이 참조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변수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자바를 설치한 영역이 자바라는 폴더에 JDK 1.6이라는 이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자바의 기본 홈으로 쓰겠다 라고 등록해 주시면 이클립스나 좀 내려가 보시면 자바 언더바 홈이 이제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클립스나 톰캣 그리고 웹서버의 다른 웹서버들이 참조를 할 때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바를 설치하고 나면 자바가 설치된 폴더의 빈이라는 폴더 속에는 빈 디렉토리 속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들을 아무 위치에서나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패스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패스는 뒤쪽에 설정하지 마시고 가장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설치한 자바의 버전이 6버전인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혹시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바 파일은 6버전보다 이전 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자바 파일이 정상적으로 인식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패스를 설정하실 때는 가장 앞쪽으로 이동해서 설정해 주시고요. 혹시 자바를 설치하고 나서 오라클과 같은 DBMS를 설치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이 설정 변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은 설치가 되면서 이 패스 영역에 오라클의 기본 패스를 여기에 자동으로 기입하게 되는데요. 그 기입하는 패스 중에 자바와 관련된 패스도 기입합니다. 오라클도 자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의 패스를 써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버전이 우리가 설치한 6버전보다 낮은 버전이세요. 그러니까 만약 자바를 설치한 이후에 오라클을 설치하고 나면 다시금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만든 이러한 패스 정보를 다시 오라클보다 더 앞쪽으로 보내주셔야지 정상적인 6버전을 기동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자바라는 C루트의 자바에 JDK 1.6이라고 적었었고요.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 혹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변수를 쓸 때는 %와 % 사이에다가 기재하시면 그 변수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자체는 C루트의 자바의 JDK 1.6에 있는 빈 디렉토리를 패스에 걸겠다 라는 뜻이고 세미콜론은 연결자입니다. 여러 가지 패스들을 연결해서 될 때 세미콜론을 넣는 셈이니까 많이 적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세미콜론을 적어야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설정이 이제 마치셨으면 실제 자바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용량 프롬프트를 띄우시고요. 명령 프롬프트의 아무 위치에서나, 저는 C루트로 하겠습니다. 아무 위치에서나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이제 적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설치한 것이 6버전 업데이트 33이니까 그것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자바 버전은 1.6에 33 업데이트 버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 라고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빈 디렉토리의 명령어가 아무 데서나 다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바 컴파일러라는 것을 호출을 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러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뜬다면 이 컴파일러를 잘 인식했구나 라는 이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뜨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패스는 사실 관계없겠죠. 자바 언더바 홈이나 그 다음에 패스를 잘못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글자가 틀렸는지 아니면 띄어쓰기나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1.6으로 다시 말하면 JDK 6 버전으로 함께 설치를 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웹 서버와 관련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